입니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검사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죠. 네. 예, 전주 출신 이성윤입니다. 검사장님. 네. 검찰이 해체가 돼서 이번 국정감사가 검찰청으로서 마지막 국정감사입니다. 소감이 어떻습니까? 사실 저도 20년 이상 검찰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그걸 묻다는 게 아니고요. 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검찰권의 오남용 그런 것들이 이제 국민 검찰권을 남용한 사건 대표적인 건 하나만 들어보세요. 제가 검찰권이 남용됐다고 그러는데 검찰이 해체된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자업자득이에요. 예? 윤석열 정권하에서 윤석열 김건희는 한없이 봐주고 면죄부 주고 반면에 반대편 정적은 쥐잡듯이 잡고 수백 번 압수해가고 그 결과에 그래 온 거예요. 예? 지금까지 검찰이 여러분들 다 오실 때마다 뭐 국민을 위해서 법률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너무 몇 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그날 11월 3일 날 당황스러웠다고요? 초등학생도 딱 보면 지금 비상 상황이 아니고 전쟁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이라는 걸 다 알고 일반 시민들도 텔레비전 보고 나와서 항의했잖아요. 해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수십 년간 법을 공부한 사람이 모르겠다고요? 이러니까 검찰이 제정신 못 차리고 윤석열 김건희에게 부역했다는 얘기 듣는 거예요. 아까 문재인 대통령 사건 수사했다고 그러지만 본인은 내용을 잘 모른다며요. 네, 제가 부임하기 전에 그러면 회사 사장이 자기 아들을 견습생으로 회사에 취업시키면 취업시켜 월급을 주면 배인죄입니까 아닙니까? 몰라요? 자, 문재인 대통령 수사는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진술서 한번 답변서 안 받고 기소한 것도 문제지만 수사 방법도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수사 방법 점검해봤습니까? 제가 지금 재판 중인 사안이어서 재판 중인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수사 방법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아니, 검사장 아니에요? 검사장이 또 이런 짓을 하랍니까? 이게요, 전주지검 검사가 그 전 사이에 노모가 있는 목욕탕을 찾아가요. 그러면서 문자, 전화 모두 19번을 줍니다. 그리고요, 정말 꼭 만나자고 손님을 가장해서 목욕탕 들어가고 또 안 만나면 대통령 사돈 감찰에다 큰일 난다고 겁박까지 해요. 이 70노무원을 만나서 뭘 진술을 듣겠다는 거예요? 이거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왜 이렇기 때문에 검찰이 해체되는 겁니다. 자, 압수수색은 몇 번이나 했는지 아십니까? 출판사 대표직까지 하고 총 압수수색을 30곳을 넘게 했습니다. 그것도 어린 손자의 아이패드까지 압수수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압수수색 잘못했다가 준항구대에서 취소까지 됐지 않습니까? 더 황당한 것은 그래요. 출국금지를 남용했는데 김정준 여사의 이상 디자이너에 맞지 않습니까? 그 딸을 프랑스 국적인데 국내에 들어오자 핸드폰 비번을 가르쳐준다 해가지고 출국 금지를 했어요. 그거 아십니까? 네, 지금 출국 금지 모두 다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제되죠. 출국 금지는 오랫동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디자인의 딸에 대해서 비번을 안 간다고 프랑스 국적에 출국 금지 해놓고 그런 거예요. 겁박한 거예요. 이렇게 출국을 남용이 되는 거예요? 검사장. 이거 보세요. 이거 되란 말이에요. 모르는 일입니까? 네, 지금 재판 중인 재판주의상 이거 뭔 상관 있어 이거? 이렇게 왜 수사를 잘못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알면 잘했다 잘못했다 그 말을 못해요? 당시 수사팀에서 필요성이 있어서 당시 수사팀이었다 하더라도 지금 본인 점검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단독이란 명목으로 무려 35번이니까 45건이 단독으로 나왔더라고요. 누가 알려주지도 않은 누구를 불러서 조사했는지 누구를 압수했는지 어떤 진술인지까지 다 나와.
이게 45건입니다. 이런 재판 수사를 해놓고 검찰이 온전하게 바란다는 것은 연목구예요. 네? 검사장, 네. 이 수사팀 다시 점검하세요. 그래가지고 잘못하고 있으면 징계를 반드시 대검 요구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광주검사장, 광주고등검사장. 네. 검찰이 왜 해체되고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된지 아십니까? 네.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본인 책임은 없습니까? 없다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본인 책임이 있습니다. 당신이 수원지검에 2차장 근무할 때 김학의 사건 수사했지 않습니까? 김학의 출금 사건. 지금도 김학의 출금이 불법입니까? 이미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윤석열의 구역에서 당시 검사장 문홍성을 제끼고 1차장이 지휘해야 되는데 2차장이 지휘하고 그것도 고등검사장이 고검장이 지휘한 사건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당시 제가 차장으로 재직했는 이 사건이 잘 된 수사입니까? 당신 때문에 기소해가지고 자격은 저를 포함해서 4명이 기소받아가지고 4년 2개월 동안 재판을 받았어요.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을 기소해놓고 나무나 하면 승진하고 임세진 부장하고 광주검사장 승진을 거듭해서 지금 광주고검장 가 있죠. 선배들한테 무슨 낯으로 여러분 절차를 지켜서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이라도 그 검찰 수사가 잘못됐습니다. 사과드리고 사퇴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울산시장 사건도 무혐의라도 책임진 사람 없고 오히려 승진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세요. 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사과하고 사퇴한다고 후배들한테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네. 그 사건 잘못한 것 때문에 검찰에 부탁이 되겠다고 사과하시라고. 네. 사건 책임에 대해서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건에 대해서 사건 평정 등 심의 절차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강 광주구검장님 이 자리에 증인으로 나오셨는데 김학의 사건은 그 출국 금지가 불법이라는 사건은 무죄 확정이 됐습니다. 증인이 기소한 사건이. 아까 말은 뭐 사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 그러면 잘못된 기소에 대해서 이로 인해서 수년간 고통을 받은 사건 관련자, 경제적 피해, 또 신용훼손, 사회적 지위의 박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보상이 불가능하다시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진다는 말씀입니까?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그 사건은 저희가 사건 혐의를 파악하고 게시한 것이 아니라 공익제보를 시작으로 수사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사 대상자들의 대부분 다 현직 검사였기 때문에 당시 공수처법상으로는 검사의 직무범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 정도 수사를 하다가 그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 이후로는 공수처에서 계속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예상과 달리 한 열흘 만에 공수처에서 저희한테 다시 그 사건을 이첩을 해왔습니다. 근데 아까 이성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그 사건은 조사 대상자가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비롯해서 법무부 장차관 국장, 대검 총장, 차장, 법무패 부장, 그 다음에 대부분의 조사 대상자가 저희랑 같이 한 건물에서 근무하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를
진행하고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 수사팀으로서는 아니 그러니까 어떤 상당히-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그 책임은 어떤 책임을 얘기하느냐. 그 말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네. 향후 절차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아니 절차에 본인 입으로 말했지 않습니까?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겠다. 그 책임은 어떤 것이냐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 책임에 대한 과거 유무나 정도에 대한 심의 절차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전직 법무부 장관은 그 자리에 앉아서 직을 걸겠다 그 소리 잘 하던데요. 직을 안 거십니까? 직에 연연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면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국감장은 엄중한 자리고요. 국민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농담하십니까 지금? 송석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기 전에 전주지검장 좀 앞에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예.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예, 송강 고검장님. 네, 예. 정말 작년 이맘때 법무부에 계시면서 국감을 치르셨죠. 네 맞습니다. 예. 1년 만에 정말 기가 막힌 이런 현실에 지금 심경이 어떠세요? 개인적으로 많이 착잡합니다. 착잡하시죠? 네. 자, 이게 당시 어땠습니까? 그 당시 유력한 당시 야당의 대선 후보 5개 사건의 12개 혐의로 범죄, 피의자, 피고인으로 기소가 되고 또 재판을 받던 그분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 현실화됐죠? 그와 관련해서 선거 막판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유죄 취지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게 다시 최종 재판이 이루어질까봐 지금 여러분들이 오시기 전에 국회에서는 대법원을 갖다가 이 자리에 불러서 대법원장을 망신 주고 심지어 우리 대법원까지 찾아가서 예정이 없던 현장 국감을 하면서 법정을 우리 여기 동료 의원님들이 정말 관광하신 건지 짓밟은 건지 그걸 돌아보는 것이 어제 이슈가 됐어요. 자, 그리고 또 오늘 오전에는 또 지방 법관님들이 이 자리에 오셔갖고 지금 다 또 지방의 법관들 무슨 뭐 개인적인 비리 이걸 여기서 일일이 무슨 뭐 수사부처럼 감찰부처럼 여기서 따져보겠다고 동행명령 신청해서 지금 대기 중에 있어요. 대한민국이 이렇습니다. 지금 5사건에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대통령이 되더니 지금 사법개혁을 해서 유죄 판결 최종심 나올 걸 어떻게 막아보려고 하는지 지금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고 안녕하십니까. 특허법원장 한규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황보고에 앞서 배석한 특허법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수석판사 구자원입니다. 사무국장 나기웅은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특허법원 업무 현황은 노트북에 담겨있는 법원 현황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법원은 지식재산 전문 고등법원으로서 기술과 법이 융합된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 절차입의 규정을 담은 표준 심리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 쌍방 당사자와 절차 진행에 관한 협의를 하여 소송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에 따라 재판을 진행함으로써 소송 절차에 대한 예측 가능한 재판을
담보하고자 합니다. 우리 법원은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재판 품질 및 재판 실무 개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국제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를 통하여 IP 분야의 주요 이슈도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수의 IP 법원이 경쟁하는 이 시대에 특허법원은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매년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특허법원의 위상을 높이고 특히 지난 5월 와이포와 공동으로 세계 22개국 IP 법관을 초청하여 IP 포럼인 마스터 클래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영문 판결집을 간행하여 와이포 등 주요 기관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4일에는 해외 거주 당사자의 국제적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변론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저희 특허법원은 세계 최고의 IP 재판을 구현하고 전 세계 IP 재판을 선도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질의와 제언은 특허법원이 더욱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큰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정감사 대상 기관에 대한 질의와 일반 증인, 참고인에 대한 신문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합쳐 5분으로 하고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 5분을 활용하여 기관에 대한 질의와 일반 증인,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 요구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망 사태가 법원에는 상대적 영향은 적지만 아직도 일부 다른 국가 전산망과 관계해서 재판에 관련된 그 조회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한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장님들 그 소관 기간에 국가 전산망 마비나 업무 마비 상황 좀 현황 파악돼서 오전중으로 좀 파악해서 좀 알려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이게 오늘 신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우리 법사위원장 출신 정청래 민주당 대표께서 추미애 위원장에게 연락을 했어요. 뭐 국힘 우리 뭐 회의 방해하면 형사고발하라. 그거 받으신 거 사실 아니죠? 만약에 이랬다면 이건 정말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이로부터 뭐 싸움은 말리라고 그랬는데 싸움을 이렇게 조장하고 형사 처벌하라? 이게 도대체 뭡니까? 제발 좀 자중해 주시고요. 이재명 대통령 좀 다시 한번 중재해야겠어요. 예? 조용히 하십시오. 송석준 의원님, 의제 외 발언은 제지할 수 있습니다. 경고합니다. 발언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의제 외 발언을 하시면 박은정 의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조용히 하세요. 박은정 의원의 질의를 방해하는 위원님들께는 사전 경고합니다. 타 의원의 질의에 끼어드시거나 소음을 일으켜서 위원장에게 위원의 발언이 들리지 않게 하시거나 답변하는 증인의 증언이 제대로 들리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언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경고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위원장 질의 진행 발언에 대해서도 따르지 않는 신동우 의원님께도 사전 경고합니다. 위원장 발언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위원님들이 질서 유지에 관한 협조를 할 수 있게끔 위원장 발언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국감 방해를 처음부터 의도하십니까? 국정감사 진행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국정감사는 국민의 시간입니다. 자, 위원장이 이미 박은정 의원의 발언 허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을 방해하신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떠들어 놓고서 떠든 것도 잊어버리시고 불과 지난주 금요일 일입니다. 네? 자, 진행하겠습니다.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재원 응해 주세요. 증인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자, 황재원 증인
신라면세점 판촉팀장입니다. 위증하면 국회 증언부 감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 창원지방법원 김인택 부장판사하고 아는 사이 맞죠? 네, 맞습니다. 김인택 부장판사는 창원지법 형사합의 4부의 명태균 게이트 담당 재판장입니다. 증인 올해 2월 28일, 5월 3일 히로시마와 광저우로 김인택 판사하고 여행 다녀오신 거 맞습니까? 의원님, 지금 이 질문은 제가 지금 사실 수사를 받고 갔다 온 거 맞아요? 아, 여행 다녀온 아닙니다. 거? 수사 중이라서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올해 2월 7일 화면 좀 올려주세요. 200만 원 상당의 막스마라 코트를 95% 할인된 금액 15만 원에 사는데 당사자가 아니라 증인이 김인택 부장판사 여권 사진으로 대리구매하신 거 맞죠? 예, 이것도 지금 수사 화면 올려주세요. 진행되는 상황이라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리구매 해준 건 맞습니까? 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근데 그 3주 후에 히로시마로 김인택 부장판사하고 골프 여행 떠나신 것도 맞고요. 네,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본인 2월 12일 날 인천지방법원에서 신라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 사건으로 집행유예 선고 받으시고 그 담당 변호사 조용현 변호사 판사 출신입니다. 서울고법 판사 출신 그 조 변호사와 김인택 판사와 본인 3명이서 히로시마 골프 여행 가신 거 맞죠? 네, 지금도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좀 죄송합니다. 지금 올 4월에도 톰 아니야 안 하냐를 물어보 사실관계를 말씀하시면 되지 수사 중요하고 재판 중에 뭔 상관 있어요? 4월에 톰 브라운 바람막이 자켓을 또 증인이 구입합니다. 이번에는 200만 원짜리를 80% 할인받아가지고 40만 원에 샀고 이때도 김인택 부장판사 여권 사진으로 증인이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까? 네,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일주일 뒤에 또 둘이서 광저우로 골프 여행 가신 거 맞죠? 네, 수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골프비 누가 계산했습니까? 이것도 법인카드로 결제하셨나요? 그 절대 안. 본인 수사 받는 것은 대리구매잖아요. 이거는 수사 상황이 아닌데 왜 답변을 못 합니까? 아닙니다.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관세법 대리구매로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인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이거 대리구매한 걸로 지금 검찰 수사 중이잖아요. 그러면 이 골프비 누가 냈습니까? 법인카드로 결제한 거 맞아요? 그 부분도 왜 신라면세점이 그 판사 골프 접대합니까? 그 면세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럼 본인 카드로 결제했어요? 그것도 지금 회사라는 전혀 관계 없는 거고요. 지금 본인이 왜 김인택 부장판사한테 이렇게 계속 대리구매해주고 접대해주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관계입니까? 이거 두 사람 알고 지낸 지 10년 넘었는데 이거 한 번만 그러신 거 아니죠? 중앙 대리구매 몇 지금, 번이나 해줬습니까? 그 지금 수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관세청은 신고 됐는데도 당사자들 서면조사조차 특히 판사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없었고 증인만 지금 대리구매로 중앙지검에 송치되어 있는데 본인하고 김인택 부장판사하고 공범으로 보여지거든요. 맞습니까? 네, 그 부분도 지금 중앙에서 지금 그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증언할 것도 없는데 왜 나왔어요 그러면? 저는 들어가십시오. 최진수 윤리감사관님 나오십시오. 그 김인택 부장판사 명품 수수 골프 접대 의혹 이 지금 증인 답변을 보시면 사실로 확인이 되는데요. 올해 2월에 지금 이게 문제가 됐고 그런데 윤리감사관실에서 뭐 하고 계신가요? 왜 이거 결과 빨리 안 내놓으십니까? 저희들은 9월 무렵에 인지하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그러니까 9월 달에서야 이걸 알게 되셨단 말입니까? 2월 달에 지금 이게 문제가 됐는데 벌써 예. 확인됐는데 2월 달에 윤리감사관실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부장판사 여권 사진으로 명품들을 대리 구매를 한 거거든요. 그 관세법상 대리 구매가 공범 관계로 보여지고 그러면 윤리감사관실에서는 빨리 이걸 조사해가지고 검찰에 수사 의뢰하셔야 되거든요. 이 부장판사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은 그 검찰 수사 중인 단계에서
인지를 지금 하게 된 것이라서 그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뭐 최대한 엄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기현 판사도 그렇고 김인택 판사도 그렇고 검찰 수사 결과를 그냥 계속 변함일 때 강떨어지기만 기다려 계시는 건가요? 국가공무원법 83조에 보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그 징계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명백하면은 징계할 수 있도록도 되어 있습니다. 예.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똑바로 이렇게 안 하시니까 제 식구 감싸기, 판사들의 이런 일탈 행위가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똑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경기도 부천시의 김기표입니다.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JMS 사건이 지금 대전고등법원에 있어요. 그 성폭행 사건인데 피해자가 2021년 9월에 마지막 성폭행 현장을 직접 녹음해서 수사관에 제출했고, 1심 재판에서는 정명석 스스로가 본인의 목소리가 맞다고 인정을 했던 사건입니다. 그게 실제 1심 재판의 핵심 증거로 채택이 됐고요. 이 내용 혹시 파악하고 오셨나요? 사법행정의 범위 내에서 파악하고 오셨나요? 네네. 일부 파악했습니다. 좋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녹음 파일의 등사를 불허했어요. 녹음 파일을 등사해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법정 열람은 또 해야 되니까 법정 열람만 최소한도로 했고, 그래서 2차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한 모습을 보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소심, 형사 3부였네요. 고등법원에서 정명석의 변호인이 동일한 등사허가를 재요청하니까 그때 재판장이 등사를 허용한다고 해서 피해자나 증인 등의 사건 관계인이 생명 등 신체 현재의 상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면서 등사를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검찰도 검찰도 아니 이거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정명석 재판에서 제출했던 의견서가 다른 공범 사건에 서로 이렇게 전달되고 이런 과정이 이미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등사가 되면 큰일 납니다라고 2차 가해 발생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절대 반대 의견을 제기했고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재판부가 상대방 방어권을 위해 열람 등사를 허용한다. 재판부에서 협의에 결정한 사안이 따르라고 해서 등사를 강행합니다. 그래서 그게 4월 16일인데요. 4월 19일 날 피해자가 홍콩에서 여기 형사산부로 직접 전화를 해요. 내가 고소 취소할 테니까 차라리 등사를 좀 허가해 주지 말라. 목소리 좀 틀어볼까요? 편지 받을 때까지는 절대 복사 허락해 주지 마세요. 제가 직접 전화 안 하면 제 말을 안 들을 것 같아서요. 제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고 얼마나 더 참아야 되는 거예요, 혹시? 만약에 정말 그렇게 허락하면 제가 고소 취소할게요. 저 더 이상 안 할래요. 너무 힘들어요. 저도 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피해자 측 변호인도 진정서를 어겨서 3차례나 제출해서 이거 철회해달라고 했어요. 이게 참 어이가 없는 것이, 그리고 또 검사가 이거에 대해서 항고도 제기하고 그래서 극구 말리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결국 재판부가 정명석 변호인한테 해당 녹음 파일 등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또 사설 감정기관 3곳에도 녹음 파일 감정을 허가를 해줬어요. 이게 이미 1심 과정에서 국가수 대검의 감정 결과 편집 조작 흔적이 없음으로 확인된 파일이었어요. 그런데 사감정을 허가를 해주고, 그런데 이후 어떻게 됐냐? 등사 직후에 정명석 변호인이 JMS 신도들 사무실을 다 불러가지고 녹음 파일 들려주면서 이게 제3자 유출이 시작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지금 피해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허위 고소자라는 낙인과 함께 심각한 지금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사안이에요. 보십시오. 우리 법원장님. 이게 지금 열람만으로는 부족한가요? 자, 재판에서 좋습니다. 피고인이 부인하고 억울해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꼭 등사를 해줘야 그 억울함이 풀리는 사안입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녹음 파일 자체에 대해서 아마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주된 항소유로 삼고 그 항소인 측에서 주장한 바가 있어서 아마 항소유에 대한 심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녹음 파일의 그 원본 동일성, 또 무결성 등의 쟁점을 피고인의 방어권의 차원에서 아마 허가해 준 걸로 그거는 제가 묻는 답변에 대한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 논란이 될 수 있죠. 당연히 피고인 쪽에서 자기들이 억울하다고 하면 증거 능력 다투고 별 짓을 다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의견을 들어주는 방식이 반드시 등사였어야 하느냐는 겁니다. 1심에서는 등사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는 이것을 증거 능력 인정해서 다 문제 없다고까지 한 사안이에요. 굳이 그럴 필요 있었을까요? 답변해 보시죠. 예, 그럼 적절성에 대해서 그 절차의 당부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거는 사법행정을 담당자로서는 좀 적절치 못한 측면이 있어서 양해를 구하고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와 같은 녹음 파일의 복사로 인한 제2차 피해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 가이드라인이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 아마 실무 연구회 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대전고등법원장님 답변이시죠? 예. 그게 왜 연구가 필요합니까? 형사소송법 절차에 의하면은 이 경우에는 법원이 직접 감정 의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 수사기관인 이 국가수의 감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동의를 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법원이 감정인을 정해가지고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무슨 연구가 필요합니까? 왜 이걸 피해자가 그렇게 성폭력 피해자가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데 그걸 그 녹음 파일을 그대로 이 피고인 쪽 범행을 저지른 쪽에다가 어떻게 등사를 허용합니까? 피해자가 다 노출이 되게끔. 2차 가해잖아요, 이게. 재판하면서 2차 가해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무슨 연구가 필요합니까? 답변해 주시죠. 제가 구체적 사안이어서 구체적 사안은 아니고 지금 들어보니 그 경우에는 법원이 얼마든지 직권으로 감정인을 정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잘못된 것 같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마 법원장님은 재판 그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이상한 재판이잖아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기표 의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정책 질의하고 싶은데요. 지금 대한민국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제 민주당에서 자칭 법원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사법 파괴 선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의 민주당 의지대로 재편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는데 이게 세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첫 번째 대법관 증원, 두 번째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세 번째 사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 도입입니다. 어제 지방법원 1일차 국정감사에서요. 법원장들께 제가 여쭤보니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성이 짙어서 반대한다. 사심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어려울 수 있고 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 대법관 증원은 법원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답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재판부와 사심제는 확실한 반대, 대법관 증원은 유보적인 태도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이 공통적인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감사하는 도중에요. 여당 대표가 구체적인 대법관 증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말 곤혹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 당혹감이 느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발표된 안에 보면 대법관은 기존 14명에서 26명까지로 증원을 하는데요. 4명씩 3년에 걸쳐서 추가 임명해서 26명을 채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 끝나면 26명의 대법관 중에서 22명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법관이 되는 겁니다. 민주당의 이 구상이 정확하게
베네수엘라 모델이에요. 여기 오셨으니까요. 지금 국회는 민주당의 압도적인 의석으로 모든 의사결정을 장악하고 있고요. 일방적으로 법을 바꿔가지고 대통령 무죄 만들고 민주당 세상 만들려고 협치를 벌인다 이런 비판을 받아가면서도 모든 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사위 보세요. 그 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불편할까봐, 시간이라도 늦어질까봐, 수기 과정에서 국민들이 더 많이 진실을 알게 될까봐 간사위원도 선임해주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건강한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에 더해서 여러분들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하니까 더더욱 기세가 올라가지고 정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법원이 정부 여당의 입맛에 맞게 무너져가는 겁니다. 법원장님들, 민주당은 고개 숙인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했다가 지금 수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동훈 공수처장이요, 민주당의 뜻에 맞춰서 열심히 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수사받고 있습니다. 더 센 처장을 임명하고 싶어서 그렇겠죠. 이 폭주를 멈춰 세우기 위해서는 사법부가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점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대전고등법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입장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입장 주십시오. 제가 법안의 정확한 내용을 아직 파악은 못해서 어느 한쪽의 입장을 표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재판부가 사전에 특정되거나 좀 범위가 어느 정도 한정되는 형태의 그런 형태의 재판부를 구성한다면 재판부 구성에 대한 헌법적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연 판사가 하고 있는 내란 재판에 대해서 못 믿겠다는 겁니다. 뺏어서 새로운 재판부 구성해서 거기서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위원 판사 그렇게 나쁜 판사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가 목소리 내주셔야죠. 그래야 법관의 독립이 지켜지고 사법부가 바로 쓰고 이 나라 질서를 바로 잡아주셔야 법치도 민주주의도 지켜지는 거 아닙니까? 대구고등법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사심제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 간단히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헌법상 사법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기속된다는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법원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사법부가 지금 대한민국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정의로운 법관들이 나서서 이제라도 목소리 내주셔야 되고 법관으로 목소리 내는 게 어려우시면 권력자에 대한 재판 재개를 통해서 그 목소리를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주울 출신 이성윤입니다. 대전고등법원장님, 내란재단 재판부가 이원입니까? 위원 예, 아니든 말씀하십시오. 이원입니까? 위원에 대한 의문 제기는 가능하리라고. 아니, 법관위에서, 대법원장 임명한 법관위에서 내란 사건에 대해서 100여 명 넘는 피고인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법관으로 구성된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서 재판하겠다는 것이 이원입니까? 전담 재판부의 구성 내용에 따라서 자, 대구고등법원장님, 방금 웃으시면서 답변하셨는데, 제 재판소 내용 알고 계세요? 법안 보셨습니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니, 보셨냐고요? 내용 말씀해 보세요. 내용이 뭡니까? 확정 판결에 대해서 30일 아니, 내에 구체적으로 말씀해 어떤 것을 재판소로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판결에 대해서 아니, 그 내용 보셨냐고요? 말씀해 보시라고요. 아니, 정확히 아시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위반한 판결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국민의 그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한정적으로 재판소로 회자하는 겁니다. 그게 뭐가 이원입니까? 원장님, 내용을 아시고 말씀하세요.
법안 좀 보셨습니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언론 보도 가지고 법안을 보셨냐고요. 법안을 보지 않았습니다. 보시고 말씀하셔야죠. 자, 광주고등법원장님. 그 법관징계법상 법관은 징계사유가 뭡니까? 아세요? 의무유지 위반이나 또는 예? 성실 의무 등이 아니, 징계 종류를 말씀해 보세요. 징계 종류는 정직과 감봉 등이 있는 거죠. 최대 정직까지밖에 없는 거죠. 일반 공무원은 파면, 해임이 가능한데 법관은 견책, 감복, 정직밖에 없습니다. 맞죠? 최근에 법관 징계 아시죠? 보니까 일반 공무원이라면 대부분 다 파면됐을 법관들이 최대 정직 6개월이 대부분 정직입니다. 이게 법관징계법이 법관의 성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기현 판사는 술을 마셔도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기현 판사 얘기만 듣고 혐의 없다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하니까 공수처 영장은 또 기각합니다. 그래서 법원이 성역이라는 얘기를 듣고 국민들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자, 전주지방법원장님. 정원대도 서주시죠. 아까 보시다시피 최근 5년간 성비, 음주운전, 징계 사건 보셨지만 최근에 그 성매매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이호 판사가 전주지방법을 근무하고 있죠. 성매매. 모르십니까? 예, 제가 전주지방법원에 이태희 판사 근무 안 합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법관이 성매매 사건의 재판을 맡게 된다면 그 재판을 받는 당사자들이 재판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민사 재판을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예. 또 공수처의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된 전주지방법 김모 판사가 지금 압수수색까지 받은 적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370만 원 정도의 금품을 받았다는데 지금 현재 재판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재판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판사가 법관이 재판하고 있다면 관련 피고인들이 제대로 그 재판을 신뢰할까요? 예, 아직 지금 수사 중에 있고요. 그 혐의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본인은 지금 완강에 불구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당장 저희가 조치를 취할 정도는 아니어서 지금 그대로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예, 제주지방법원장님. 제주지법 판사 3명이 낮술하고 행패를 부르다가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이 판사들은 룸사롱 접대를 받고 사법거래 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판사가 방청인들에게 한 폭언이 전 국민적인 분노를 샀습니다. 이 시간부터 방청인들은 어떤 소리도 하지 마라, 움직이지 마라, 한탄도 하지 마라, 방해도 하지 마라, 한숨도 쓰지 마라, 오직 눈으로 봐라. 이거를 어길 경우에 바로 이 자리에서 구속시키겠다. 이게 대한민국의 법원 판사입니까? 이러니까 법원이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성윤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음 보충 질의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증인에 대한 신문은 보충 질의 때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석준 위원님. 제주지방법원장님 잠깐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예, 국선 전담 변호사라고 있죠. 예, 헌법 제12조 제4항에 의해서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예, 우리 사회에는 변호사를 선임할 정도의 그런 경제력도 없고 여러 가지 능력 없는 약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또 재판을 받아야 될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이런 분들의 조력을 위해서 우리가 국선 전담 변호사를 두는데 국선 변호인이 있고 국선 전담 변호사가 따로 있죠. 네. 그런데
예, 전국에 보니까 국선전담 변호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거 전업을 하는 분이고, 이분들은 고정급을 받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분들 지원율을 보니까 전국에, 우리 지역별로, 국선전담 변호사 지원율을 보니까 제주도가 꼴찌예요. 예, 예를 들면 부산은 4.7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데, 제주도는 1대1로 거의 꼴찌 수준인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까? 제주도가 이제 워낙 격오지다 보니까 예. 기존에 이제 그런 급여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메리트가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예. 예, 어쩌면은 약자를 위한 이런 국선전담 변호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제대로 일했을 때 우리 사회의 법의 사각지대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재판을 받아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그냥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죠. 이제 격오지수당이라든가 또 저희 제주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관사를 확충해서 한번 제공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도 예,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있습니다. 정식으로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그 고등법원장님들 같이 좀 우리 법관회의라든가 대법원과 협의하셔서 예, 국선 전담 변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좀 획기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약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서 불이익을 안 받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 네, 예. 무겁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대전지방법원장님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대전 우리 지법 관련해서 홍성 지원에서 이런 AI를 활용해서 가짜 판례를 인용하다 적발되는 변호사가 그를 이용했죠. 그런 사건이 있었죠.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못했습니까? 그런 사례가 빈번하다고. 예, 이게 지금 홍성 소재 형사재판부에서 저 홍성지법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지역 경찰이 아동학대 고소 사건에서 AI가 만든 가짜 판례로 이렇게 불송치 결정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기 이제 많은 우리 법원의 고위 관계자들 오셨지만 우리 사회가 이제 점점 이런 AI라든가 뭐 다양한 이런 기술이 발달하면서 딥페이크서부터 이렇게 증거를 갖다가 조작하고 만들고 이래서 실제 어쩌면은 이런 조작을 잘하는 사람은 이익을 취하고 또 조작을 당한 사람들은 굉장히 억울하게 이렇게 당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책 법원 자체 내에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그런 부분의 위험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대처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일선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범죄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거나 앞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텐데, 그래서 여러 가지 현재 그런 기존 상황들을 잘 분석하셔서, 이것도 역시 대법원과 같이, AI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 가짜, 이런 증거 자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대응을 확실히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도 식별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같이 개발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거에 대한 또 우리 법관들의 그런 AI 범죄에 관련된 소양도 좀 기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법원 차원에서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네. 예. 그리고 대전 고등법원장님. 네. 예, 지금 사법개혁이 발표가 됐어요. 어제 여당에 의해서. 예,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거를 비롯해서, 무슨 사심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의견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실 저희들이 그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보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이 파악 전 단계에서 구체적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법원 구성원들, 특히 일반 판사들 포함해서, 다만 이러한 여러 가지 사법개혁 논의들이, 그러니까 법안들이 충분한 수기 과정을 거치고 공론화를 통해서 많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장시켜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 포함해서 학업심도 좀 강화할 수 있는 네, 정리해 법안- 주십시오. 송석준 의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대구법 법원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법관 증언에 대해서는 동의하세요? 예, 동의합니다. 예. 보통 법원행정처에서도 저희가 법안 소위를 하다 보면 이 입법정책적 사안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체적 재판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듯 입법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상당히 좀 저는 신중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잘하겠습니다. 예. 아니, 예를 들면 법관 증언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이 법원 내에 인력난이 있기 때문에 더 필요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법원조직법 개정해서 300명 증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5만 4천 건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3심이 대법관에 대한 증언 논의가 있고 뭐 민사전원합의체, 형사전원합의체 등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입법부회가 논의하고 또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법원장이 덜컥대고 입장을 말씀하시면 정치를 하신 겁니다. 지금 입법정책적 사안에 대한 입장을 내시는 거예요. 법원행정처에서도 그렇게 답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대구 고법원장께서 말씀하실 때 좀 더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잘 이해하겠습니다. 제주 법원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오창훈 부장판사, 저희가 위원장께서도 증인 신청을 하셨는데요. 이 세 분이 상당히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여경훈 판사 등과 오창훈 판사, 또 강난주 판사 등이 근무 중에 음주 사건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하셨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 촉구 의견으로 엄히 훈계하였습니다. 아, 주의는 법원 징계법상 징계에 해당합니까? 그것은 아니죠. 네. 근데 보통 이 공무원들 보통 이 근무 시간에 술 마시고 청주지법원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징역 6월 나왔어요. 22년 5월 14일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나왔는데 주의 주셨다고요? 그럼 징계가 아니네요? 징계를 받은 게 아니네요? 그분들은? 근무 시간에 술 마셔도 되겠네요. 주의 줄 거면. 뭐 누범이 좀 달라지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법원 조직법상의 그 법원장의 지휘 감독권을 발동하여서 주의 촉구. 법관징계법을 그럼 강화시켜 드릴까요? 법에 근거해서 징계해 주셔야 되니까. 입법정책적 사안입니다, 이게.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물론 만약에 저희가 법률이 과하다라고 판단되면은 위헌 걸리겠죠. 위헌이 인용되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 그게 너무 약해서 도저히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징계를 못 주시겠다 법원장께서 하시면 강화를 해드려야죠. 안 그렇습니까? 네. 소속 법관의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오창원 부장판사가 이 합의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 변호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성윤 의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어떤 소리도 내지 마라, 탄식도 하지 마라, 한숨도 쉬지 말고 오직 눈으로만 보라. 이는 요청이 아니라 명령이다. 이를 어길 경우 구속하겠다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이거 협박입니다. 법관입니까? 깡패입니까 이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말씀이라고 하면 안 되고 말을 하면 안 되죠. 이런 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법정 언행에 있어서 좀 부적절한. 이렇게 권위적인, 그리고 이 트랙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 있어요. 1심에서는 무죄 선고가 났는데 2심에서 오창훈 이 판사가 이 뭐 여러 가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해서 법정 구속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피고인의 진술이 완전히 바뀌어서 유죄 선고된 사건 아시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죠. 네. 이 사건에 대해서도 법관의 이 재판권 남용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용이 아닐까요? 네, 그 좀 이제 재판 진행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대법원에서도 지적을 해서 파기환송됐죠? 네, 파기환송돼서 지금 파기환송심이 지금 진행. 지난 6월에 변호사 3명에게 오창훈 부장판사 회식비 스폰 요구한 의혹 아시죠?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하신 적 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이제 작년도 6월달에 이제 공동학술대회가 끝나고 이 오창훈 부장판사가 회식비 스폰을 요구했는데 올해 본인이 스스로 9월 30일에 뇌물수수한 제주도청 공무원에게는 뇌물 액수가 적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다라는 이유로
그 집행유예 원심 파기하고 징역 1년 선고했어요. 본인은 이 회식비 스폰 요구하면서 최진수 감사관님 잠깐 나와주세요. 하면서 계속 계시고요. 원장님께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본인은 스폰서 요구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공개된 장소에서 그러한 발언 내용이었고 또 이제 대화 당사자들의 의사라든가 실제 그 알겠습니다. 회식 비용 모두 예, 들어가죠. 검사관님. 이 부장판사가 변호사 3명에게 회식비 후원 요구한 거, 이거 윤리감사관실의 자료가 나왔는데 조사 결과 보셨어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비위 그 징계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 걸로. 장경태 위원님, 이따가 좀 하겠습니다. 이거를 제주 변호사들과 얘기 나누던 것 중에 나온 농담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검사관실이. 예. 회식비 스폰 요구한 게 농담입니까? 그 이제 방금 법원장님께서도 잠시 말씀을 제가 답변은 하십시오. 말씀하셨지만